오늘부터 너랑 네 딸들은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 한겨울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갓 태어난 아기 3명을 품에 안고 있었죠. 결혼할 때 지훈이가 부모 없는 고아들이 왔을 때도 참았어. 그때 받아준 것도 사실 감지덕지야. 그때 대문 위로 무언가가 던져졌어요. 캐리어였습니다. 이어서 아기 용품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내던져졌죠. 기저귀, 젖병, 담요. 모든 것이 차가운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자가 절규했지만 남편은 대문 안쪽에서 입만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저 침묵만이 흘렀죠. 새 아기를 안은 여자는 그렇게 한겨울 밤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출산 당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가윤은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3명의 아기를 낳았어요. 새쌍둥이였죠. 하지만 모두 딸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 3명입니다. 의사 장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분만실 밖에 있던 시어머니 강여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딸, 셋? 여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어요.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죠. 네, 모두 건강하고 예쁜 아기들이에요. 예쁘긴 뭐가 예뻐. 딸이 뭐가 예뻐. 여정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정은 며느리 가윤이 임신했을 때부터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때마다 성별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기들이 3명이라 정확히 보이지 않았었죠. 분명 아들일 거야. 셋 중에 하나는 아들이겠지. 여정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산모 보러 가시죠. 지금 회복실로 옮기고 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여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난 안 가. 네. 하지만 난 딸 보러 갈 생각 없어. 그냥 갈 거야. 여정은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섰습니다. 함께 왔던 운전기사에게 손짓하며 말했죠. 차 돌려. 집으로 가. 하지만 사모님, 산모는 됐다고 했잖아. 여정은 차에 올라타 그대로 병원을 떠나버렸어요. 갓 출산한 며느리와 손녀 3명을 병원에 남겨둔 채로요. 회복실로 옮겨진 가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투명한 신생아 침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새 아기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여보. 가윤은 남편 박지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분명 남편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어머니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가윤아, 여보 봐요. 우리 아기들 정말 예쁘지 않아요? 가윤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신생아 침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천천히 볼게. 나중에요? 지금 봐야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윤아, 미안한데. 난 지금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올게. 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가윤이 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죠. 그는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흘렀어요.
가윤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신생아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새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가윤은 떨리는 손으로 첫째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가윤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 장유라가 들어왔어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보호자분들은 다들 가셨어요. 네. 지금 산후조리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혼자 두시면 안 되는데요. 유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윤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산모님, 정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유라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가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가윤은 새 아기를 바라봤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가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들렸죠. 밤이 깊어갔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윤은 새 아기를 번갈아 안아주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퇴원날이 왔죠. 가윤은 새 아기를 각각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았어요. 캐리어와 짐을 챙겨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죠. 분명 집에 가면 달라지겠지. 아기들을 보면 어머님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가윤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시댁 대문 앞에 멈췄을 때 가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앞서 본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윤은 새 아기와 함께 한겨울 밤거리에 버려졌어요. 택시가 시댁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윤은 새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내렸어요. 캐리어를 끌며 대문 앞에 섰죠. 기사님 감사합니다. 택시가 떠나갔습니다. 가윤은 대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가윤이 도착할 시간쯤이면 누군가 나와서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 가윤은 조심스럽게 대문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가윤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었죠. 새 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윤의 팔이 저려왔어요. 게다가 한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가윤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가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쪽은 조용했어요. 가윤은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전화는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가윤은 다시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또 받지 않았죠.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뚜루루 뚜루루.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가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죠. 설마 그럴 리가. 그때였습니다. 쾅! 대문 위로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가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캐리어였어요. 가윤이 시집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캐리어였죠. 이어서 또 다른 물건들이 대문 너머로 던져졌습니다. 쾅! 쿵! 탁! 아기 옷, 젖병, 기저귀, 담요. 가윤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님? 가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대문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아직도 거기 있어? 시어머니 강여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비웃음이 가득했죠.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기들이 너무 추워요. 추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부모도 없는 고아 하나 받아줬더니 고작 딸 셋을 낳아? 여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기대하고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아들을 낳아야지. 그것도 셋이나 낳았으면 최소한 하나는 아들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발 우리 집 대문 밟지 마. 당장 꺼져. 가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새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요. 가윤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분명 안에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 박지훈의 모습이 대문 틈새로 보였습니다. 여보, 가윤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사라졌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꾹 다문 채로요. 여보, 뭐라고 좀 말해봐요. 우리 아기들이 지금 얼마나 추운데.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옆에 서서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어서 들어와. 신우이 박지연이었어요. 그녀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우린 딸 필요 없어. 알아서 꺼져.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언니, 제발. 언니,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역겹거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대문 뒤쪽에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사도우미 윤말순이었어요. 말순은 시댁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윤이 시집 온 후로도 늘 조용히 집안일을 해왔죠. 평소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가윤을 챙겨주곤 했어요. 가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 이모,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언가를 오래 준비해온 듯한 결연한 눈빛이었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요. 말순은 고개를 살짝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됐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여정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너 같은 쓸모없는 것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다신 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쾅! 대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가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새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새 아기가 동시에 울었습니다. 가유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달래려 했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가윤 자신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린 짐들을 보며 가윤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윤은 새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운 산모와 새 아기를 비추고 있었죠. 그 순간 가유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가유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어디니?
시댁 앞이에요. 저 쫓겨났어요. 주소 보내라.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윤은 휴대폰을 꼭 쥔 채 새 아기를 안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한겨울밤 대문 앞에 선 산모와 새 아기. 그들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가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새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가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달랬죠. 괜찮아. 곧 따뜻한 곳에 갈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차는 가윤 앞에 멈춰섰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가씨, 중년 남자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딘가 비서 같았죠.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서 타시죠. 남자는 재빨리 가윤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 아기를 안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가윤은 멍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댁 대문이 점점 멀어졌죠. 가윤은 그 대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들이 커지고 웅장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죠.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마치 궁전처럼 보이는 집. 가윤은 이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아버지의 집이었거든요.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가윤은 새 아기를 안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미 누군가 서 있었어요. 최도훈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흰머리가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위험 있는 분위기. 가윤은 아버지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도훈은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녀 3명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오너라. 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죠. 가윤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따뜻했어요. 난로가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소파가 놓여 있었죠. 비서 김, 아기들 돌볼 사람 불러.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곧 간호사 2명이 들어와 새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갔습니다. 잠깐만 아기들 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옆방으로 갔어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윤과 도훈만 남았죠. 도훈은 딸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창백한 얼굴, 붉게 부은 눈, 떨리는 손, 그리고 젖은 옷과 머리카락. 앉아라. 가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훈은 그 앞에 서서 딸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윤아. 도훈이 입을 열었어요. 너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거냐?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무릎만 바라볼 뿐이었죠. 대답해봐라. 시댁에서 너를 이렇게 대했느냐? 가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죠.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윤은 2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딸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다. 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난 너를 믿어줬어야 했는데. 도우는 천천히 딸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가윤아.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쓸모없어서. 쓸모없다고?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가 감히 내 딸 보고 쓸모없다고 했느냐? 가윤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도훈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아라고, 쓸모없다고. 고아? 도훈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아라. 그래, 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 너는 내 딸이다. 최도훈의 딸이야. 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처리한다. 아버지, 너는 아이들만 돌봐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도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본관으로 와. 할 일이 생겼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도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딸을 봤어요. 가윤아, 이제부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 잡아줄 테니까. 가윤은 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장군 같았죠. 아이들은 여기서 키워라. 이 집이 원래 내 집이었잖니. 이제 내 아이들 집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없다. 넌 이미 충분히 참았어. 이젠 아버지가 나설 차례야. 도훈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가윤아. 나한테 전화해줘서 고맙구나. 가윤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편히 쉬어라.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다. 도훈은 그 말을 남기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도훈은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재평건설. 파일에는 재평건설에 관한 온갖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대출 내역, 내부 비리 정보,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강여정의 사진이었죠. 도훈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책상에 앉아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이만철 의원님이신가요? 접니다. 최도훈입니다.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도훈의 서재에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윤은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푹 쉴 수 있었죠. 거실로 내려오자 아버지 최도훈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어났구나. 아침은 먹었니? 네, 아버지. 근데 가윤은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정말 뭔가 하실 거예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비서 김대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죠. 가윤은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 이모. 바로 시댁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윤말순이었어요. 말순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단단하고 결연한 얼굴이었죠. 회장님 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들어오시죠. 도훈은 말순을 서재로 안내했어요. 가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에는 큰 책상과 소파가 있었어요. 말수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순 이모, 어떻게 여기를? 가윤이 당황하며 물었죠. 말수는 가윤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미안합니다. 제가 숨긴 게 있었어요. 숨긴 게요? 전 원래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도훈이 나섰어요. 가윤아,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니? 네.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그 집안에 대해 알아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구나. 도훈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말순 씨를 그 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여보냈지. 너를 지켜보라고. 가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전 그동안 모든 걸 기록해왔어요. 말순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꺼운 노트 여러 권과 USB,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일기로 썼어요. 말순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아가씨한테 하신 말, 남편분이 무시하던 것들, 시누이께서 괴롭히던 것들, 날짜별로 다 적어뒀습니다. 가윤은 노트를 넘겨봤어요. 오늘 사모님이 며느리에게 또 화를 내셨다. 아침 식사가 늦었다는 이유였다. 며느리는 사과했지만 사모님은 계속 고아 출신이라며 무시했다. 도련님은 오늘도 아내를 외면하셨다. 어머니 편만 들었다. 한 줄 한 줄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USB를 꺼냈어요. 최근 1, 2년은 기술이 좋아져서 음성 녹음과 영상을 남겼습니다. 영상까지요? 네. 숨겨진 카메라를 몇 군데 설치했어요. 거실, 주방, 복도, 모든 장면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수는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 강여정이 가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죠. 쓸모없는 것,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서. 영상 속 가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음 영상은 남편 지훈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가윤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넌 그냥 엄마 말만 들어. 네, 엄마. 지훈은 결국 고개를 숙였죠.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출산 당일 병원 복도였습니다. 여정이 운전기사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죠. 차 돌려. 난 딸 보러 안 가. 하지만 사모님. 됐다니까? 쓸모없는 것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누이가 가윤을 무시하는 장면, 여정이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장면, 남편이 아내 대신 어머니 편만 드는 장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윤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도훈은 영상을 끄고 말순을 봤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더 있어요. 말순은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재평건설의 내부 비리 자료도 모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술 드시고 하신 말씀들, 사모님이 전화로 뒷거래하시던 것들 다 녹음했어요. 좋습니다. 도훈은 자료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노트, USB, 녹음 파일. 20년 동안 쌓인 증거였죠. 도훈은 자료를 다 확인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는 비서 김대리를 불렀어요. 김대리. 네, 회장님. 진행해라. 알겠습니다. 김대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가윤이 물었어요. 아버지, 뭘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우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윤아, 넌 그냥 아이들만 돌봐라. 나머지는 아버지가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게 합법적으로 진행될 거야. 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했던 것들,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말순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전 20년 동안 아가씨가 고생하는 걸 지켜봤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질 겁니다. 가윤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말순 이모.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말순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우는 다시 책상에 앉아 전화를 걸었어요. 이만철 의원님, 접니다.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짧은 통화 후 도우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상혁 부행장님이신가요? 네, 최도훈입니다. 재평건설 대출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도경 비서실장, 자료 넘깁니다. 언론사 3곳에 배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도훈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평건설을 향한 거대한 그물이 조여들고 있었죠. 가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20년 동안 누군가는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첫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평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박성우 회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골프 약속 있지? 아내 강여정이 전화로 물었죠. 그럼 이 부장이랑 가기로 했어. 잘 됐네. 난 백화점 갈 거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비서가 급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난리도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뭐? 성우는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국회의원 이만철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죠. 재평건설이 진행한 강북 재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만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욱이 해당 사업에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대체... 회장님, 기자들이 벌써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1시간 후 점심 뉴스였습니다. 재평건설, 대형 부정 의혹 제기, 환경평가 조작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재평건설 주가 급락, 투자자들 패닉, 모든 뉴스가 재평건설을 다루고 있었어요. 성우는 급하게 여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 왜? 무슨 일인데? 설명은 나중에. 일단 와.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 재평건설 재무팀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은행? 무슨 은행? 한양은행입니다. 대출 연장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성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양은행과는 15년째 거래해온 사이였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상혁 부행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셨다고. 당장 오 부행장한테 연락해. 성우는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부행장님 접니다. 대출 연장 건 말인데요. 아, 박 회장님. 오상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연장은 어렵겠습니다. 현재 귀사의 신용도가. 부행장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오상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죠. 담보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나왔어요. 일주일 내로 200억 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200억? 그리고 일부 법인 계좌에서 의심 거래가 발견되어 일시 동결 조치했습니다. 계좌 동결이요? 네.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우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회장님,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다음 주 공사비 지급도 어렵습니다. 협력사들한테도 연락해봐.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해. 하지만 협력사들도 이미 뉴스를 봤어요. 누구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죠. 재평건설은 점점 옥죄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이른 아침, 강여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TV를 켜려는 순간 남편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TV 끄고 있어. 왜? 그냥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재평건설 며느리 학대 의혹. 충격적인 녹취록 공개. 여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재평건설 회장 부인이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TV에서 여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쓸모없는 것, 고아 주제에 감히. 딸 셋을 낳아?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여정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재평건설 내부 비리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세안그룹 이도경 비서실장이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는데요. 세안그룹? 성우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세안그룹이 왜 우리를? 그때 여정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보, 세안그룹 회장이 누군지 알아? 세안그룹 회장? 최도훈 아닌가? 최도훈. 여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설마 그 고아년의 아버지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성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며느리 학대 의혹에 대해. 딸깍. 성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울렸습니다. 박 회장님, 한국일보입니다. 내부 비리에 대해. 딸깍. 또 울렸습니다. 재평건설 입장문 내실 건가요?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어요. 여정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에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 어떡하지?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 TV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재평건설 1000억대 사업 계약 취소, 줄도산 위기, 협력사 사장들 재평건설 본사앞 항해 시위, 주가 폭락, 상장 폐지 우려까지 모든 뉴스가 재평건설의 몰락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여정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단 3일. 정치, 금융, 언론이 동시에 움직이자 거대했던 재평건설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은 세안그룹 회장
최도훈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지우는 회사를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회사는 난리였습니다.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었고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퇴사를 고민했어요. 아버지는 회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집에서 기자들을 피해 숨어 있었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걷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죠. 서민아. 지훈의 첫사랑이었어요. 10년 전 그들은 연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미나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지훈아,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난 죽을 거야. 어머니의 눈물에 지훈은 결국 미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 최가윤과 결혼했죠. 하지만 지훈은 미나를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가끔 SNS로 그녀의 소식을 확인했고 우연히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힘든 날 지훈은 본능적으로 미나에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문자창을 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나 좀 힘들다. 너라도 들어줄래? 전송. 지우는 문자를 보낸 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 어디야? 지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시간 괜찮아? 30분 후에 역 앞 카페에서 보자. 지우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지훈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며 서민아가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예전과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따뜻한 눈빛. 지훈 씨, 미나야. 와줘서 고마워.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무슨 일 있어? 뉴스 봤어. 회사가 많이 힘든가 봐. 응. 진짜 엉망이야.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어. 국회에서, 은행에서, 언론에서. 다들 우릴 공격하고 있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아버지도 포기하신 것 같고.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윤 씨는? 그 이름을 듣자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윤이는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갔다고? 아기들 낳고 어머니가 쫓아내셨거든.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쫓아냈다고? 왜? 딸을 셋 낳아서. 어머니가 화나셨나 봐. 지훈 씨, 그건 너무한 거 아냐? 미나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뭐? 또 어머니야? 미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 씨, 우리 헤어진 것도 어머니 때문이잖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안해, 미나야. 나 정말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지친 얼굴,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손.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죠.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나 봐. 미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훈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훈 씨, 응? 나 사실 아직도 가끔 생각해. 우리가 만약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훈은 미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많이 생각해.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닿지는 않았죠. 지훈 씨, 근데 이러면 안 돼. 지훈 씨는 결혼했잖아. 알아, 알아.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 오늘만은 내가 들어줄게. 미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추억, 현재 상황, 그리고 조심스러운 감정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카페 구석에서 한 여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가사도우미 윤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두 사람을 촬영했어요. 그들의 대화, 표정, 손의 움직임까지 모두 담았죠. 이것도 증거다. 말순은 영상을 저장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최도훈의 저택. 가윤은 아이들을 재운 후 서재로 갔어요. 아버지가 부르셨거든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가윤아, 앉아라. 도훈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카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지훈과 모르는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죠. 가윤은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이 여자는 서민아라고 한다. 내 남편의 첫사랑이더구나. 도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가까워지는 손, 흔들리는 눈빛. 가윤은 무표정하게 영상을 봤어요. 그렇군요. 가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가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훈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울어도 돼. 화내도 되고. 아니에요, 아버지. 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네요. 가윤은 화면 속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차피 난 여기서 끝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없었죠. 그저 차갑고 냉정한 시선뿐이었어요. 저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가윤은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전 들어갈게요. 아이들 봐야 해서요. 그래, 가거라. 가윤이 서재를 나간 후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차갑게 변하다니. 하지만 어쩌면 그게 딸이 살아남는 방법일지도 몰랐어요. 도훈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도 쓸 때가 있겠지.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평건설 본사 앞에는 협력사 사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돈 내놔. 우리 회사 망하면 책임질 거야? 공사비 지급 안 하면 고소한다. 현수막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경비원들이 막아서지만 소용없었죠. 회사 내부는 더 난리였습니다. 1000억대 강북 재개발 사업 전부 취소됐습니다. 인천 물류센터 건도 계약 해지당했어요. 은행 계좌 전부 동결됐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내고 있었어요. 박성우 회장은 회장실에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쇼핑몰. 신우이 박지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이었어요. 지연은 노트북 앞에서 제품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이번 달 매출도 괜찮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네, 국세청이요? 지연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세금 다 내는데요.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장부 제출해 주시죠. 조사관들은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펼치고 컴퓨터를 조사하고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재평건설 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네요.
네, 그게 세금 때문에 세금 탈루 의심됩니다. 그리고 이 하청 계약서들 전부 허위 아닙니까? 허위라니요. 불법 하도급도 확인됩니다. 박지연 씨, 조사 협조해 주시죠. 조사관은 차갑게 말했어요. 일단 개인 계좌부터 압류 조치 들어갑니다. 계좌 압류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박지연 씨 아니에요? 맞아. 재평건설 회장 딸. 기자들이었습니다. 박지연 씨,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탈루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연은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세요. 비켜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몰려들었죠. 지연은 코트로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여정의 집. 여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재평건설 몰락. 내부 비리 전모 밝혀져. 며느리 학대 논란. 네티즌들 분노. 재평건설 회장 부인.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뉴스는 계속 그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여정은 문을 열려다가 창문으로 먼저 내다봤습니다. 집 앞에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사모님, 며느리 학대 인정하십니까? 폭언 녹취록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법적 대응하실 건가요? 여정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사모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정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에만 있을 수 없었죠. 밖으로 나가자. 어디든 나가야 해. 여정은 선글라스를 쓰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뒷문에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모님이다. 사모님, 잠깐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여정은 코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켜요. 저리 가란 말이야.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다가왔죠. 며느리한테 사과하실 건가요? 손녀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법적 책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여정은 비틀거렸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으악! 여정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무너지는 여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됐어요. 다음 날 그 장면은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재평건설 이사회실. 박지훈은 이사들 앞에 서 있었어요. 박지훈 전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당신을 해임합니다. 해임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사 이미지 실추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결정사항입니다.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주시죠.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미나한테라도 연락해봐야지.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미나야, 나야. 지훈 씨. 미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정말 힘들어. 너라도 좀. 지훈 씨. 미나가 말을 끊었어요. 미안해. 응? 나 이런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 미나야, 무슨 소리야. 우리 그냥
연락하지 말자. 미안해, 지훈 씨.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미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미나도 떠났고, 가족도 무너졌어요. 이게 뭐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최도훈의 저택. 가윤은 새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렸지만 무언가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죠. 옆에서 최도훈이 다가왔어요. 가윤아, 뉴스 봤니? 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그렇군요. 가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도훈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견뎌라. 그럼 모든 게 정리될 거다. 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평 건설이 있던 방향은 어둡게 보였죠. 몰락은 거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최도훈의 저택은 평화로웠어요. 가윤은 새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죠. 자, 우리 첫째. 한 입만 더. 엄마, 맛있어요. 아이들은 밝게 웃었습니다. 가윤도 따라 미소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비서 김대리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최도훈을 봤습니다. 회장님, 재평건설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누구누구? 박성호 회장 내외분, 그리고 박지훈 전무, 박지연 씨. 전부 다 왔습니다.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여보내라. 네, 회장님. 가윤은 아이들을 보고 있었지만 현관 쪽을 힐끗 봤습니다. 왜 왔을까? 거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강여정, 남편 박지훈, 시누이 박지연, 그리고 시아버지 박성호.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여정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푸석한 머리, 값비싼 옷도 구겨져 있었죠. 지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지우는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성우는 완전히 기가 꺾인 표정이었어요. 가윤은 아이들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가윤을 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네 사람 모두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였죠. 가윤아. 시어머니 여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윤아. 아가. 가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살려줘. 가윤아. 제발 살려줘. 여정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어. 회사도 망했고 돈도 없고 제발 살려줘. 옆에서 지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이요. 저도 잘못했어요. 계좌 압류당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시아버지 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윤아, 내가 무능했어. 가족을 제대로 못 지켰어. 미안하네. 그리고 남편 지훈이 가윤을 똑바로 봤어요. 가윤아.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필요해. 정말 필요해. 지훈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가윤에게 닿지 않았죠. 가윤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가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네. 당신들이 우리를 버린 순간 이미 끝났어요. 가윤은 네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한겨울밤 갓난아기 셋을 안고 대문 앞에 섰을 때 당신들은 캐리어를 던졌죠. 가윤아. 고아라고 했죠. 쓸모없다고 했죠. 딸 셋 낳았다고 쫓아냈죠. 가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것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정이 울며 빌었지만 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와 아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가윤아, 제발. 지훈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거기까지.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훈이었어요. 도훈은 천천히 다가와 가윤과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도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 말에는 무언가 섬뜩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도훈의 눈빛을 보고 온몸이 굳었어요. 최 회장님, 저희가 나가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김대리, 손님들 배웅해드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여정은 마지막으로 가윤을 봤습니다. 가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가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비틀거리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가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도훈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가윤아. 고마워요, 아버지. 가윤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차 한 대가 저택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탄 차였죠. 가윤은 그 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새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엄마랑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가윤은 아이들을 안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가윤은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가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도훈이 정원으로 나와 딸과 손녀들을 봤어요. 가윤아, 네 아버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네, 그럴게요. 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새 아이는 웃으며 뛰놀았고 가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끝났고 따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가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우리끼리 잘 살 거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죠.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